안녕하세요. 짠돌이 만수르입니다. 이제 중동에서 유흥 업무 마치고 지금 집 앞인데요. 오늘 부동산 투자 관련된 유튜버 방송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봐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께 요약을 하고 조심해야 될 거는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고요. 2025년에는 아마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공실률도 더 넘쳐날 것이고 소비 패턴도 다들 감소해서 진짜 이제는 자영업이 힘든 시기가 왔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앞으로 2, 3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2025년은 거의 확실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를 부추기고 그리고 좀 말도 안 되는 강의를 해서 강의파리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최근에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물론 대중에는 정말로 부동산의 기초부터 해서 전문적으로 가르쳐주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좋아하는 오박사 연구소 뭐 이런 분들. 근데 봐보세요. 저도 그렇고 오박사 연구소 사장님도 그렇고 요즘 부동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왜? 너무 안 좋잖아요. 너무 안 좋고 진짜 쉽게 투자했다가 패가 망신할 수도 있는 거라서 지금 시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제가 한 3분 정도의 영상 유튜브를 좀 보고 있는데 좋아서 보는 거 아니고요. 자꾸 알고리즘에 떠서 보게 되는 건데 그냥 보고 전 넘겨요.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해놔서. 첫 번째는 부천에 빌딩 하나를 사신 분이세요. 이분이 보니까는 부천 춘희동 쪽에 건물 하나를 사셨는데 본인은 한 40몇 억에 사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보니까 75억 정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풀 대출이래요. 법인으로 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레버리지를 최대한 이용해서 진짜 풀 대출인데 그거를 이제 75억에 올려놓고 본인 자산이 이제 뭐 100억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수강생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네이버 부동산에 올려놓은 거는 75억인데 절대 75억에 팔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가. 뭐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부천 하나만큼은 진짜 제가 1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천에서 건물 보고 상가 보는 것만큼은. 왜냐면 제가 유치원 때부터 나고 자랐으니까. 근데 그 자리는 지금 임대 세팅을 어떻게 넣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절대로. 흐르는 자리거든요. 그 건물 자체가. 그거를 75억에 누가 산다. 75억에요. 부천에 그거보다 좋은 건물들이 진짜 널리고 널렸습니다. 근데도 매매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건물은 그냥 지금 가치 40억, 50억, 뭐 많이 쳐줘야 50억 정도이고요. 그거를 이제 풀대출로 샀다고 해가지고 영상을 올려서 뭐 카페를 운영하시든지 하시면서 구독자들한테 강의료를 받고 법인 회사랑 어떻게 이제 짜웅 해가지고 건물을 계속 팔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계약을 맺는 것 같은데 그렇게 풀대출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건물을 사건 구분상가를 사건 지금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옛날보다 공격적으로 하면 안 되고 반 정도는 대출을 받아서 사도 된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거기 부천 그 자리는 75억에 팔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물론 누군가 눈탱이 맞아서 살 수는 있겠죠. 그런 영상 보고서. 근데 절대로 75억짜리 건물이 아닙니다. 어찌됐건 건물을 한 번도 안 사보셨던 분들이나 그리고 그런 로망이 있으신 분들, 건물주에 대한 로망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에 혹해서 강의 신청하고 또 강의료가 싸지도 않더라고요. 뭘 해주는지는 모르겠는데 막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씩 받아가면서 하는데 그게 강의료까지 줘가면서 과연 풀대출 받고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을 일인가. 정말 좋은 매물을 소개해주고 진짜로 제대로 된 자리의 거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면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본인 투자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성공한 투자가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아주 좋은 거라고 영상에서 계속 광고를 하니까 그냥 부천 사람으로서 좀 보기 안 좋다. 그냥 요렇게 느껴져서 아무튼 그런 것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풀 레버리지 이용해가지고 건물을 사라. 공실나면은 경매 날라가는 겁니다.
공실 나면. 그 사람은 공실 나도 다른 쪽에서 사업에서 들어오는 돈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했을 것이고, 지금 강의하고 이런 것들도 다 결국엔 사업 목적이죠. 사업 목적. 뭐 예를 들어서 300만 원 강의료라고 하면 뭐 한 번 열어가지고 50명만 모여도 1억 5천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자기 장사 속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상가만 전문적으로 계속 옆에서 가르쳐주고 도와주시는 분인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도 구분 상가를 20개 이상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건물도 갖고 있고, 다가구 건물도 있고 뭐 그런데, 요즘 영상에서 구분 상가에 대한 얘기도 잘 안 해요. 왜냐면 정말 좋은 자리를 저는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선, 이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선.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분은 뭐 본인이 어찌됐건 여러 가지 상가를 많이 매수를 하셔가지고, 그분 또한 강의팔입니다. 강의팔이. 그래서 거기 구독자분들이 사셨던 거를 제가 이제 영상을 이렇게 보면 다 지방이에요, 지방. 지방이고 상층부. 그러니까 뭐 몇 년, 1년째, 2년째 공실이었던 데를 어떻게 사가지고 임차 구성을 어떻게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거기는 상가 자체가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가들 위주로 사더라고요. 뭐 지하 상가라든지, 지하에서도 뭐 유흥권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지하 상가, 사무실, 그리고 상층부 사무실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데들은 뭐 그거를 경매를 잘해가지고 낙찰받을 수 있을까요? 한다고 할까요? 그냥 경쟁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데들은. 원래 지방의 상층부는 일반 매매로 사도 수익률이 잘 나와요. 부천에서도 수익률 8% 넘는 거 되게 많아요. 근데 8%가 넘는 것들을 제가 영상에서 잘 안 올리는 이유는,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가들은 뭐 수익률이 아무리 좋아도 언젠가 공실이 나버리면 이제 다시 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안 올리는 건데, 어찌됐건 그분들은 강의를 해야 되는 거고, 보니까는 한 50만원, 또 여기도 10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서 뭐 기초반 해가지고 또 한 몇십 명, 100명 이렇게 모으고, 실전반 해가지고 또 모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얼추 따져봐도 5천만에서 1억 벌어요. 1억 강의 한번 하면. 그리고 이제 수강생들이 낙찰받아 오는 거나 금매로 산 것들 레버리지 이용해서 수익률 얘기하는데, 레버리지 이용한 수익률 말고요, 정말로 현금으로 샀을 때 수익률, 대출을 안 받았을 때, 그게 진정한 수익률이고, 그리고 지방에서 8%는 사실 상층부의 8%는 우스운 겁니다. 우스운 거고, 살 거면은 경기도 이쪽, 서울 쪽 근교의 경기도나 서울 쪽에 있는 거를 그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정말 박수 쳐줄만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저기 밑에 지방, 뭐 천안 더 밑으로 내려가서 그런 것들 위주로 사는 거 보고, 뭐 오산 이런 거 사는 거 보고, 저거를 저렇게 배워가지고, 물론 지금 당장은 좋을 수 있겠지만 언젠가 경기가 더 안 좋아지고 지방 인구가 소멸되고 해서 상층부에 공실이 나기 시작한다고 하면 저거를 어떻게 매도를 할 것이며, 그냥 뭐 이거는 제 일은 아닌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거를 사신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또 가장 최근에 보면은 뭐 인천이나 이쪽 좀 변두리 쪽에서 썩은 모텔 사가지고 이거 리모델링해서 사업하는 분 영상도 봤는데, 야, 이게 쉬운 일인가? 이게 아무나 배운다고 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교육도 하고 하는 걸 텐데, 그거를 배워가지고 비용을 지불하고 배우신 분이 제가 제주도에 있는 거를 사고 뭐 지방에 있는 거를 사는 거를 봤어요. 우선은 그 썩은 모텔을 리모델링 하면 다른 모텔, 지금 모텔이나 이런 것들도 경쟁이 엄청 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방 가격도 단가도 엄청 이제 많이 내려가가지고 그런 것도 경쟁이 심하고 이런 상황인데, 썩은 모텔 자리 안 좋은데 대지 평수 작은 거 사서 리모델링에 또 몇 억 투자하고 운영했는데 수익 안 나면 대출이자는 어떻게 낼 것이며, 야, 그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거를 배워가지고 신난다고 저기 지방에 내려가서 모텔 사가지고 제주도에 사람도 없는데 가셔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거 보면, 야, 이게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특출난 사람 아닌 이상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서 느끼는 게 우리가 이 세 가지 사례를 들었을 때 혹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강의 함부로 듣지 마세요. 함부로 듣지 마시고 그냥 주변에 부동산 좀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밥 한 끼 하시고, 그리고 중개사분들 진짜 이 상가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들 가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그러면서 좀 눈을 키우셔야지. 아시겠지만 저는 강의 한 번 들은 적이 없거든요. 이 계속 보다 보면 감이 생겨요. 제 영상에도 제가 1화부터 많이 올려놓기는 했는데 강의 듣는다고 절대 잘 살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물론 개 중에 한두 분은 성공하겠죠. 근데 100명 강의 듣는다고 100명 다 성공하겠냐고요. 거기서 10%나 성공하겠지. 나머지 90%는 시작도 못 해보거나 아니면 투자했다가 망하겠죠. 그렇게 잠깐 강의 5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듣는다고 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꾸준하게 임장 다니고 혼자서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도 계속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한 개를 사서 매도까지 해보던지 아니면 임차 구성을 제대로 넣어서 3년이고 5년이고 계속 돌리면서 세입자랑 싸워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부동산 눈이 트인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 세 가지 유튜브의 내용 말고도 말도 안 되는 것들 되게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특히나 경기 안 좋은데 그런 거 함부로 손댔다가 투자했다가 그동안 모아놨던 거 다 날리고요. 그리고 본인이 투자한 거기 때문에 사기도 아니고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제가 영상으로 찍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하는 거에 기본 가치를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썩은 모텔을 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다시 사업을 하는 거는 임대업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건 안 되는 거고, 우리는 본연의 임대인으로서의 월세만 받을 수 있는 곳만 안전하게 사면 돼요. 지방에 구분상가들 수익률 높은 거 경매받아서 성공했다라고 성공 사례 계속 올라오는 그런 것들도 언젠가 권리금이 없기 때문에 세입자가 사업이 안 되면 언제든지 공실 나는 거예요. 그런 자리는. 그런 자리 말고 경기도에 혹은 이 서울 쪽에 인구가 많은 곳에 1층이나 혹은 2층이라도, 상층부는 2층도 괜찮아요. 2층이라도 정말 눈에 잘 보이는 2층. 만약에 지하를 들어간다고 하면 제가 매수했던 것들처럼 유흥업소 1종 권리금이 막 2억씩 형성된 곳, 세입자가 절대 나가지 않을 곳, 이런 데들을 좀 투자를 해서 공실이 안 날 만한 곳을 안전하게 급매로 사서 월세를 받는, 그러니까 같은 8%라고 하더라도 저도 8%를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8%짜리 나오는 거. 이제 제가 바라보는 8%짜리 상가와 그 지방에서 상층부 경매받아서 임차 구성해가지고 하는 그런 8%의 수익률과는 제가 봤을 땐 천지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데 사셔야 돼요. 정말 좋은 데 사셔야 되고, 굳이 수익률이 8%가 안 나오더라도 한 5%, 6%만 나오더라도 경기도나 서울권에, 서울도 완전 메인은 그런 수익률 안 나오겠죠. 좀 외곽이더라도 인구가 좀 많은 서울, 유동이 좀 많은 곳, 땅값은 그렇게 안 비싸더라도 그런 곳들 위주로 좀 투자를 해놓으셔야 좀 안전하다. 그리고 건물 풀대출 레버리지 이용해서 사는 거 자랑 아니니까, 그리고 잘하는 거 절대 아니니까요. 그거 따라 하다가 진짜 한 방에 갈 수 있습니다. 한 방에, 인생. 그동안 모아놓은 거. 절대 따라 하지 마시고요. 그냥 초보자는 구분상가부터 시작하시고요. 구분상가 1개, 2개, 3개 해보고, 그 다음에 다가구 건물이나 상가주택 한번 해보세요. 10억대짜리 미만? 그런 것들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상가 빌딩, 꼬마 빌딩으로 한번 갈아타시고, 그 다음에 중형 빌딩 한 30억에서 40억짜리 한번 가보시고, 그 다음에 서울에 한번 투자해보고 싶다 하면 그때 서울로 가서 내 돈 한 40억, 50억 정도 들고 서울 가서 대출 이용해서 좀 시세 차익이 있을 만한 자리. 저도 지금 투자를 10년 가까이 했는데 제가 아는 지역만 투자하고
정말 안전한 곳만 하는데도 세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니 초보자들이 무슨 그런 교육을 받고 제주도에다가 모텔을 사지를 않나, 지방에 막 저런 지방의 상층부에 권리금도 없는 자리에 경매로 낙찰받아가지고 뭐 임차 구성 잘 맞출 수는 있겠죠. 우연찮아서. 근데 그게 평생 가겠냐고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구분상가는 무조건 권리금이 엄청 중요하고요. 지금 장사하고 있는 분의 권리금이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고, 건물은 내가 아는 지역에서 정말 안전하게 상층부까지 꽉 차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이런 거 위주로 좀 사셔야 됩니다. 부동산 투자 요즘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고, 말도 안 되는 풀대출 건물 투자 안 되고요. B. 지방 상층부 구분상가 투자 뭐 경매 그런 거 좋아하지 마시고요. B. 뭐 썩은 모텔 사가지고 만드는 거 보통 일 아닙니다. 그것도 운영하는 거 보통 일 아니고요. 쇠가 빠지게 일해가지고 본인 인건비밖에 못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절대 하지 마시고, 우리 부동산 투자 임대업의 본연의 가치를 잊지 마시고, 절대 공실이 나지 않을 자리에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곳에, 혹은 건물을 사더라도 정말 메인 요지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서 상층부까지 계속 수요가 있는 곳, 경기도나 서울 쪽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집에 가서 자겠습니다. 짠돌이 만수르였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